네, 안녕하세요. 지식 디자이너입니다. 네,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이러닝에 있어서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러닝 학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동영상 위주의 과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해서 짧게 나오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학습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좀 이런 코스웨어라고 하죠. 정규 과정들, 코스를 이렇게 밟아서 하는 그런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상호작용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시청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직접 활동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상호작용의 목적이라고 하면 뭘까요? 상호작용의 목적은 아마도 학습 몰입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학습 몰입을 시키고 그 학습 몰입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상호작용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몰입과 학습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교수 설계자라면 상호작용 그 활동들을 컨텐츠나 아니면 그 외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호작용들도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호작용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기식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비동기식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들 있잖아요. 유튜브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촬영하는 지금 시점하고요. 여러분들 시청하는 시점이 다르죠. 다른데 이런 걸 갖다 비동기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유튜브에 보면 라이브 특강, 라이브 방송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제가 이걸 라이브 한다고 하면 촬영하는 시점하고 여러분이 시청하는 시점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 현재 동일한 시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 형태가 동기식 그런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사관리 시스템, 우리가 말하는 LMS라고 하죠. 거기도 이런 동기식 형태, 실시간 형태가 구현되어 있으면 그런 형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학습에서는 비동기식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 비동기식을 하는데 그래도 동기식도 실시간 형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식 학습, 실시간 그 상호작용하는 형태 중에 가장 제가 좀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네르바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소개 영상 간단히 보고 학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닝 코리아에서 특별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It's a little bit interesting that the purpose of my talk today is about education and not about technology. 20년 전 대학에 다닐 때부터 대학 교육의 개선을 고민했던 벤 넬슨. 그는 3년 전 미네르바 스쿨을 열었습니다. Minerva is an institution that is designed with student outcomes in mind. 미네르바 스쿨은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식 인가된 대학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화상 강의처럼 단순히 수업만 듣는 게 아닌데요. 자체 개발한 기술은 수업이 시작되면 모든 학생과 교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또 모든 강의는 20명 이하로 진행되는데 교수가 주제를 제시하면 이에 대해 다 함께 토론하죠. 토론에 참여가 낮은 학생은 배경이 초록색으로 표시돼 교수는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통해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 교류를 높이는데요. 무엇보다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네르바스쿨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강의실이나 연구실이 있는 캠퍼스는 없는데요. 대신 모든 학생은 기숙사 건물에서 생활합니다. 처음 1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후엔 독일 베를린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세계 7개 도시를 옮겨 다니며 공부하게 됩니다. 현지 시민처럼 살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며 융합하는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네, 잘 보셨나요? 네, 미네르바스쿨이라는 곳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세계 굴지의 그런 어떤 대학들과도 지금 이렇게 요즘에는 어깨를 많이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학교고요. 온라인 일단 강의가 진행이 돼요.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형태, 동기식 형태의 그런 수업 방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 선생님 교수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면대면으로 해서 토론식 학습을 그렇게 합니다. 토론식 학습을 하고 오프라인 활동도 물론 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일단 그런 온라인 학습이 많이 특화된 그런 그 교육 방식을 채택을 하고 운영을 해가고 있다 정도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동기식 학습, 동기식 그 상호작용과 비동기식 상호작용 구분을 하셨죠. 네, 구분을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그럼 상호작용이라는 걸 또 좀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라고 한번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학습자하고 학습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죠. 온라인 상이지만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요즘에는 채팅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자 없이 교수나 강사를 제외하고 학습자들끼리도 많이 이렇게 채팅 형태로도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런 부분도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학사 지원 시스템, 학사 관리 시스템, LMS 상에서 많이 하는 방식은 그 의견 입력하는 거, 그죠? 의견 나누기. 그러니까 학습자들과 어떤 토론방을 만들어서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 토론방을 만들어서 그 의견 개진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또 많이 진행이 되죠. 그런 부분이 학습자 간의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음으로 좀 소개해드릴 게 학습자하고 컨텐츠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습자들이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접하게 되는 그런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클릭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래그 앤 드롭,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서 놨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작용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긋기라고 하는 건 보통 퀴즈처럼 어떤 그 개념하고 설명 내용하고를 뭐 이어보라 이런 그런 어떤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놓은 것들을 선긋기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 스크래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를 감춰놓고 그걸 이렇게 마우스를 긁으면 마우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긁으면 그 텍스트들 단어들이 나타나는 형태 뭐 그런 상호작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뭐 조금 차별화되긴 하는 그 앞서 의견 입력이라고 했는데 학습자 간에서도 의견 입력을 할 수 있지만 컨텐츠에도 의견 입력 이거는 사실 다른 학습자들 보지는 않고 본인이 어떤 생각했던 말을 의견을 입력을 해보는 그런 상호작용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해드린 거는 학습자와 컨텐츠 간의 상호작용도 할 수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하고 플랫폼 간에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죠.
학습자하고 플랫폼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사실 오프라인 활동에서는 좀 잘 하지 않는 유형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학습 어떤 강의장 내에서는 잘 하지 않는 부분인데, 소개를 해드리면, 진도라든지, 그래서 진도라는 건 내가 얼마 정도 학습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도 그래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진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적 관리, 그리고 이제 토론, 그 다음에 과제 제출, 시험, 자료실, 그 다음에 학습 질문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메모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학습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기록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면 한쪽에 메모 기능이 있어서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그거는 사실 다른 학습자들이 보는 게 아니라 공유가 되는 게 아니라 나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책갈피 기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컨텐츠를 보는데 컨텐츠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컨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책갈피라고 해서 찍어놓은 픽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픽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픽된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하는 기능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도구들이라고 할까요? 지원 도구들을 학습자와 플랫폼 간의 그런 상호작용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릴 게 학습자와 튜터 간의 또 상호작용이 있죠. 튜터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학습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안내자 역할을 좀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온라인 학습이라는 거는 혼자서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학습자 혼자서 많이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학습 의욕이 좀 떨어져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포기하게 되는 걸 좀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내자분들이 알람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공지사항에서 어떤 학습과 관련된 어떤 액션들, 이벤트들이 있을 때 그걸 또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좀 궁금증이나 학습 운영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또 답변도 해주고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시죠. 그래서 학습자와 튜터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문자 메시지로 어떤 알람이 오기도 하고, 메일이 오기도 하죠. 메일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이제 튜터한테 어떤 걸 건의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게시판 같은 걸 운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게시판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질의응답을 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실시간 상호작용, 동기식이라고 했죠. 실시간 상호작용과 비동기식 상호작용으로도 구분을 해볼 수 있다. 한 가지 분류법이고요. 그 다음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대상별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거냐는 건데, 그거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와 콘텐츠 간의 또 상호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와 플랫폼 간의 또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와 튜터 간에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은 이후 다른 동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